안녕하십니까. YBC 뉴스 당선자를 만나다 시간입니다. 6.13 지방선거 이후 평택시 의회와 시정에 새로운 인물들이 속속 등장했는데요. 당선된 분들을 모시고 선거 기간 있었던 일들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평택시의회 라선거구에 당선되신 이종환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YBC 뉴스 박경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당선 소감 먼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6.13 지방선거에서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6.13 지방선거의 결과는 저희 지난해 촛불전국으로 이어진 국민들의 큰 대의의 결과였고요. 저희는 그 뜻을 받들어 시민들의 선택에 발맞추어서 어쨌든 이 평택시를 새로운 평택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는 평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이하게 의원을 선택했다가 아닌 당을 선택했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번 6.13 지방선거의 결과라는 것이 저희 시의회뿐만이 아니라 도의회 그리고 그다음에 시장까지도 다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주신 것들은 분명히 한 개인에 대한 선택들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라.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이 지역과 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의회 원내 당대표라고 들었는데 각오가 어떠신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평택시 의회에서 이번 처음으로 10대 6이라는 다수당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하는 권한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전 늘 그거에 겸허하게 하다 보고 저희가 어쨌든 가장 낮은 자세로 어떻게든 같이 협치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의장 예비 후보를 저희가 아무런 잡음 없이 이번에 선출했습니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의원들 하나하나 한 분이 어떤 그거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시민에게 낮은 자세로 접근하고 그리고 시민의 심부름꾼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이번에 선출했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번에 평택시 의회를 좀 자유한국당과 같이 협치해 가면서 같이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그리고 시민들과 같이 평택시가 새로운 평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본 자세로 좀 의회를 운영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처음 선거를 치르셨는데 어떻게 개표할 때 좀 떨리지는 않으셨어요? 어디나 처음 개표할 때 떨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시민들의 열망도 있었고 또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니네가 한번 해봐라. 그리고 니네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대 당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한 생각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미리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당선에 대한 예감도 있어서 전에보다는 좀 많이 떨림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의원님이 당선되실 거라는 느낌이 조금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언제 그런 느낌을 좀 느끼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시민들을 이제 많이 만났지만 특히 이제 아침에 저녁에 이제 출근 인사하고 퇴근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가면서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일자 딱 해주시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라서 이게 민의가 벌써 반영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저희가 어쨌든 그때부터 당선이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네. 지방선거 자체가 이슈화도 좀 안 되고 일정상으로도 좀 어려우신 부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점이셨습니까? 원래 제가 직업이 이제 농사를 짓거든요. 예. 농사를 짓는데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몸에 이제 농사 짓는 게 피부로 다 있어요. 그래서 5월달에 특히 이제 모내기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선거 운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몸 자체는 논해가 있는데 그 마음과 몸은 논해가 있는데 선거 운동이라는 걸 겪으면 다른 환경을 겪는 거 아니에요. 겪다 보니까 이 몸 자체가 이제 거기에 맞추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이제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제 선거운동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다 보니까 막 병원에도 하루 인교를 맞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제가 지나고 보니까 이게
농사 짓는 거 사람들 어렵다고 치지만 이 선거가 농사 짓는 거 더 어렵다는 걸 이번에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네. 그러니까 농사도 어렵지만 네. 제가 보기에 이 선거 운동이 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반대로 좀 재미있었던 일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특별한 에피소드 들려주실 만한 거 있으세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선거 운동 기간에 선거 운동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아침 일찍부터 이제 저녁 때까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막 열정이 같이 뭔가 좀 변화를 갖지 않은 하는 그런 생각들 속에서 막 퇴근도 안 하려고 하고 밤늦게까지 하자 막 그런 열정들을 보여주셔서 되게 감사를 드리면서 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그런 에피소드 있었고요. 또 이제 마지막 날은 저희가 이제 카퍼레이드 비슷하게 차후에 이제 연설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 안중 읍내를 이렇게 카퍼레이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손도 흔들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술집 앞을 지나갈 때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지도 부탁드린다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손도 흔들어 주시고 또 이제 지나가는 학생들도 손을 흔들어 주시는 게 되게 나름대로 의미가 컸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외국 분들도 이렇게 앉아서 술 한잔 먹다가 이렇게 저희가 지나가니까 다들 막 연호하는 거 보면서 우리 지역에 어쨌든 우리뿐이 아니라 이렇게 다문화 쪽에 있는 외국 분들도 많이 계시라는 것도 느꼈고 하여튼 뭐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선이 확정되셨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있으셨을 텐데 그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늘 글쎄 제가 이제 결혼을 한 27에 했었는데 우리 아내가 이제 어쨌든 같은 초등학교 친구고 또 그리고 교회에서들 늘 같이 하면서 늘 생활 속에 같이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해서도 지금까지 늘 작은 거부터 큰 거까지 의논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이제 제일 멘토이면서 가장 가까이서 하는데 그 아내가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같이 늘 모든 것도 의논해 가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특히 가족과 함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께서 시의원으로서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공약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 지금 이제 추진 벌써 이제 하고 있고 하는 것들이 고교 평준화를 지금 이제 첫 번째로 공약으로 내세웠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 이제 특히 이제 이 평택의 서부 지역이라고 하는 이제 저희 지역구가 안중, 포승, 현덕, 오성인데 그쪽 지역에 이제 학교들이 고등학교가 조금 열악한 부분도 없잖아 있고 이제 학생들이 교육 수준이 좀 뭐 떨어진다는 것보다 교육 여건들이 좀 덜 좋은 상태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게 지금 사실은 거의 다 평준화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대학원도 이제 거의 평준화돼 가고 있는 세상에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 이제 고등학교 입학이 비평준화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쉽게 시골에 있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왠지 이제 평택 시내 가면 주눅이 들고 뭐 이제 고등학교 같이 이렇게 평택 시내 다니는 학생들은 뭐 이제 나 여기 다닌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계획 서열화되어 있는 거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 이제 어떤 그 교육이 희망이 되고 교육이 어쨌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행복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고교 평준화를 통해서 좀 나름대로 좀 교육의 질도 좀 높이고요. 그리고 지금 옛날부터 있던 구시대적인 고교 학생들에 대한 서열화도 좀 없애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곧 아이들이 행복한 것이 곧 우리 모두가 행복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걸 제일 우선적인 지금 공약사항으로 좀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기도당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들을 의논하고 또 의정에 어떻게 반영하실지 궁금한데요.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농사를 졌고요. 그리고 대학을 또 농대를 졸업을 해서 이제 아버님이 계신 이 지역에서 나름 농사를 짓고 지금까지 살고 있고요. 그래서 농업의 어려움도 잘 알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업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제가 이제 요구했던 것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서 제일 우선적으로 가장 농민들 피부에 와닿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우리 바닥에 있는 쌀값이 80kg 하나에 12만 5천 원 했어요. 그 당시 진짜 어려웠거든요, 농민들이. 근데 대통령이 바뀌고 농업 정책이 바뀌면서 지금 17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거의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어민 경기도당 부위원장 맡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농업의 가장 생산적인 것들, 가장 기본에는 어쨌든 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쌀값을 올리는 것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농업위원회 활동을 계속 했었고요. 그 결과가 어때 쌀값을 조금이나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 제가 시의회를 통해서도 농업 정책에 있어서는 저 농업 전문가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서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들, 평택시가 농업에서 그거는 저는 이제 뭐 농기계나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들이 약간의 보조들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기반 시설인 뭐 용배수로의 시설들을 좀 현대화해서, 그러니까 농민들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더 논에 들어가면 금방 생산비가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책을 좀 펼쳐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이제 의회에 입성하게 되시면 어떻게 활동하실 예정이신지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늘 그 평택시 의원으로서 의원정 활동을 할 때 기본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시의회에서 내가 혼자서 만들어 가서 시민들한테 모두 정책을 피는 거라고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시민들과 같이 하나하나 제 공약을 같이들 공유하고요. 같이 고민을 해서 그게 시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는 거를 그걸 기본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좀 정책을 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준비해 오셨는데 하지 못하신 말씀이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23 지방선거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다수당으로 처음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역사 이래 되게 중요한 선택이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선택에 맞게 우리 또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더 낮은 자세로, 그리고 더욱더 심차한 자세로 시민들의 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시민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켜보고 계신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의회의 10명의 다수당으로 만들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 10명의 시의원들은 더욱더 시민들께 봉사하고 더욱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정들이 저희 시의회가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펼쳐지는 의정이었다고 하면, 저희 이번에 새롭게 편성된 우리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의원들은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토론해서 함께 결과를 만들어서 새로운 평택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제든 오만한 자세가 되면 늘 꾸짖어 주시고요. 저희 정책에 대해서 잘한 게 있으면 늘 칭찬해 주셔서 새로운 평택, 새로운 세상을 향한 우리 평택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시의원 당선되시고 오늘 처음 만나 뵙게 됐는데요. 앞으로 의회에서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BC 뉴스 당선자를 만나다 평택시의회 라선 거구에 당선되신 이종환 의원님 만나 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